시장 분석이 좀 엇갈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좀 잘 풀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불리하거나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요. 안전자산이 급증하다 보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팍 들어와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안 들어와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가뜩이나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트럼프 쪽 우세?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은 돼봐야 하는 거지만은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퇴 압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것 같도록 판단이 듭니다. 뉴스 보면은 지금 여러 곳에서 그만둬라. 민주당을 위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하죠. 3대의 욕구가 있죠. 권력욕, 명예욕, 부자에 대한 욕심. 자산에 대한 욕심. 이 3대 욕구인데요. 권력욕이 그렇게 또 강한가 봐요. 아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신문 보도를 보면 중도에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이 엇갈려요. 트럼프가 먼저냐 아니면 바이든이 먼저냐. 그렇죠? 주식 여건에서도 대형주, 핵심 우량주 이쪽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뭐 이쪽으로 또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IT 쪽의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또 서로 선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고 실적에 대한 여건이 들어오면 투자 결정을 그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안전자산이 급증하는데 이 안전자산이 정말 투자 여건으로 들어올지 이것을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800포인트 깨진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배팅.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투자 여건이 달라요.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처분했고 삼성중공업을 또 꽤 많이 샀더라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방산 이런 쪽에 투자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들였어요. 셀트리온, 삼바 이쪽을 다 맞고 2차전지 기업도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거죠. 제일 큰 거는 국제정시 불확실성 이거잖아요. 2900포인트 복장까지 갔는데 2700선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그렇고 상위주 일제히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형주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외국인이 다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관들이 다 또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도체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도 엔비디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버블이고 고점이다, 과열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적이 충분히 받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고점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를 처분한 거는 외국인들이 약간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반도체를 처분했나? 일부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진짜 많이 샀잖아요. 진짜 많이 산 부분에서 요만큼 처분한 걸 처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작은 것을 부풀려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보도를 보는 사람, 시각을 자극하고 혹하게 만들어야 이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지면에 대한 소비가 되는 거죠. 크릭에 대한 여건이 지면에 대한 소비잖아.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쓸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판 게 아니라 반도체의 일부를 차익 매도도 아니에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선물을 만약에 1조 이상 팔아냈기 때문에 선물 1조 여기서 수익 나는 게 유리하잖아요. 여기에서 팔아내서 뭐 여기 차익을 챙긴다? 이거보다는 이쪽에 주가를 내리게끔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기사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팔았잖아요. 선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파는 거고. 파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파는 거 요거는 차익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기관들은 삼성전자 사들인 것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인정. 저는 삼성전자가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삼성전자는 뭐 10만 전자 이상 가야 된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담는 거 오케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2차전지 기업의 순매수 요거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힐 수 없다는 거죠. 2차전지 기업에 대한 순매수 2차전지에 대한 여건들은 그렇게 쏙 좋지 않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성 있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에 대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기에 해당되니까 오케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힘들어지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 포드도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던 쪽에다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었던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2차전지가 들어온 것은 반대급부적이다. 중국을 제재하는 여건에서 중국 쪽에 2차전지들이 안 팔릴 테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에 이 재고가 소진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추적해야 돼요. 아직 불리한 부분에서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막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노선을 걸어야 되고 저는 기준점을 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조선방산 이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산다? 이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엇갈려요. 엇갈린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 지금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다 달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안전자산은 급증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안전자산이 얼마만큼 급증했는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증시 대기 자금만 350조. 길 잃은 돈이 늘었다. 증시 대기 자금만. 이것만 들어와도 뭐 대박이지. IMF, CMA 투자자금 고점 우려에 1년 새 49조 증가했대요.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MMF나 CMA로 늘은 거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관망세. 그쵸? 왜냐하면 연기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관도 관망세. 투자자금 초안전자산에 묶여있다 이거죠.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확인되는 게 뭐 있어요? 달러. 그 다음에 금 이런 거잖아요. 2분기 실적이 증시자금 유입을 결정한다. 요거 마음에 들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시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거.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조선방산 초타이지. 반도체 오케이. 근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조선과 방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시간관이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시장이 모멘텀을 주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슈가 없어요. 불의 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부분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 리스크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뭐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 전당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대권에 나갈 후보자를 다시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새로운 상황이죠. 대권 후보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경합을 해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설왕설래할 거고 뭐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은 다음 주 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넘어갈 거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일 거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다만 여기에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은 남아있죠. 개인 소비 지출이 남아있는데 그게 금요일이야. 공교롭게. 금요일 이후에 영향을 줄 거죠. 개인 소비 지출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으로 탁 나와가지고 이 7월달 FOMC 회의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 다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얘기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자금력이 큰 돈들, 큰 금액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나 강남 부자들 이쪽은 금리 하락 이거에 베팅을 하면서 채권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되더라도 9월달엔 될 거 아니에요. 9월달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 해서 많으면 3번까지 2번에서 3번까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면 채권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팔아내면 되는 거니까. 내년도에 더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더 수익이지. 그래서 채권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 길 잃은 돈들. 그래서 증시 쪽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탁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냐. 그래서 그 책정한 부분이 결국은 2분기 실적이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